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명절 이후에 저희가 첫 방송인데 추석 명절에 시작됐던 지난 18일에 그 래퍼 노을이라 불리는 장용준 씨가 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사고라고 의혹이 일만한 또 그런 일을 벌였네요. 그렇습니다. 그 노엘이라고 부르죠. 전번에도 그랬는데 그 국공공당의 그 장보 의원이 아들이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18일 날 오후 10시 30분경에 벤츠 타고 가다가 다른 차를 추돌을 했어요. 접촉 사고를 내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관이 보니까는 음주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음주한 것 같으면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노엘 씨가 그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던 거예요. 예. 거부하면서 경찰관이 계속 측정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머리를 밀린다든지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래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이 노엘 씨가 아시다시피 2019년에 그때도 음주운전을 하고 예. 또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그 형을 1년 6개월을 받은 뒤에 집행유예 2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죠.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알다시피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은 48시간 이틀이죠. 48시간 내에 영장을 치지 않으면 그 신병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노엘이 아마 그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조사받을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그 노엘을 기초수사만하고 일단은 집으로 귀가시켰는데 일단은 그 노엘 씨의 주가 일정하고 또 그리고 증거가 확보됐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귀가시켰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아들이니까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런 일을 벌여도 그냥 풀어준 거 아니냐. 어떻게 일반인 같았으면 풀어줬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체포하자마자 풀어줬느냐.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고 냈을 때 음주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편 차가 대물 사고지 대손 사고는 아닙니다. 쉽게 해서 대인 사고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볼 때 공무집행 방해 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흉기를 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머리를 좀 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를 했지만 죄질이 아직 불량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그 국회의원 아들 빼놓고 통상적으로는 지금 뭐 음주를 3번 걸려서 3아웃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 사항이 안 되면은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보내주는 거는 일단은 이해가 가요.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특혜였다고 보기 좀 어렵다. 특혜였다고 보기가 힘든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공무집행 방해가 껴있다고 한다면 내가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 형사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불구속에 뿌리면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일단은 그 기각이 되더라도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아니 검사가 뭐 기각하든가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 당시에 경찰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취해가지고 조사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기각시킨 것에 대해서 주소지는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는 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특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자, 그럼 어쨌든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이제 뭐 구속 영장을 칠 건지 알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서울청장이 말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증거 확보돼 있고 피의자 즉 노엘 조사를 빼놓고 나머지는 조사를 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교통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빠진 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공무집행 방해죄를 그게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게 되면은 담당 경찰은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예. 담당이나 담당 팀장은 이제 부담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를 지금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은 일단 기각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여론을 보고 또 여러 사건을 봐서는 영장을 쳐야 면피형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결과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형사님 말처럼 초범이었다면 구속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죠. 대인 그렇죠. 사고도 아니고. 네네네네. 근데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에 동정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까 뭐 정미경 최고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정미경 최고도 검사 출신이니까 네네. 실형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형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그 실제적으로 그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이 처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처벌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경찰가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재판 갔을 때. 재판 갔을 때 예. 그러면 집행유예 있을 때는 이게 가중처벌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 이 노엘 씨가 벌금을 받게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실형을 받게 되면은 2019년 사건 1년 6월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추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요걸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까지 재판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던 로펌을 대형 로펌을 하던 간에 벌금으로 하게 되면 가능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대인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엘 씨가 아까 말했듯이 훌륭한 로펌을 구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끌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꼭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음주 측정 거부를 했는데 이게 음주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 측정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오히려 형량상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에는 이 5년 이상 징역이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500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인데 음주 측정이 0.2% 이상 그러니까 0.2% 이하면은 그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세지만 0.2% 이상이면은 그게 또 죄가 더 중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0.1만 돼도 상당한 만치인데 0.08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0.08부터는 운전면허 취소시키고 있죠. 0.05가 정지고 그거 1만 0.03. 0.03입니까? 0.1만 넘어도 만취인데 0.2까지 마시는 사람도 있나 보죠?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이제 소주 몇 병 먹게 되면은 0.2가 넘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0.2가 넘어가게 되면은 2년에서 5년까지 징역이 처하고 벌금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낫다. 거부하면 오히려 형량이 낮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아직 좀 법의 미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로 본인이 술 먹고 얼마가 나온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내가 만취 상태로 많이 좀 먹었다고 싶으면은 이런 이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겠네요. 측정 거부를 한다든가. 꼼수를 부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노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법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측정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2%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죠. 그 이해는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찰 소환 조사를 안 한 상태죠. 이제 교통사고는 시간을 주거든요. 1주, 2주를 주고 하는데 통상적인 교통사고는 그렇게 주지만 여기에 낀 게 뭐냐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꼈기 때문에 증거 확보되고 CCTV라든지 블랙박스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많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곧 소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이 허용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24일부터 위장수사를 감정수사로 하는 건데 이게 허용됐다고는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이제 함정수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수사라고 부르는데 유인수사가 허용됐던 거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약을 판매하는 중간책이라든가 판매책한테 저희가 마약을 구입하는 사람처럼 위장을 해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매자가 나오거나 마약 갖고 나오게 되면 검거를 했거든요. 이게 마약 수사는 가능했는데 다른 사건은 못했거든요. 다른 사건은 소위 말하는 함정수사하면 안 된다. 유인수사를 바꾸시죠. 함정은 좀 그렇고. 유인수사. 그런데 이번에 그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즉 함정수사라고 말을 하는데 함정이나 유인수사 같은 거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 형사들이라든가 그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일하기에는 좀 쉬워지지 않느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담당 경찰이나 형사가 인터넷에 위장해서 학생처럼
예.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예. 지금 그게 약간 오해 같은데 이게 예. 있습니다. 봐. 예. 지금 그 엠번방처럼 성범죄 하는데 아동 성범죄에는 그걸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찰관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만약 경찰관이 당신이 왜 그런 음란물을 접속했어? 왜 받았어? 처벌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다고요? 그렇죠. 예. 아동 음란물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 같은 경우에 담당 형사가 거기에 접속하거나 하더라도 사건 수사를 한다면은 처벌을 않겠다. 예. 요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내가 엠번방처럼 음란물 있으니까는 이거 구입하거나 살 사람을 들어와라. 이건 완전 함정수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광고를 띄워가지고 딴 사람이 접속을 했어. 그럼 체포한다. 그건 다르다. 이게 이제 이걸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그 범인이 그 음란물을 띄웠을 때 내가 들어가서 가짜 뭐 다른 사람처럼 인정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운받은 다음에 그 범인을 체포하는 건 별론데 내가 범인처럼 해놓고 나서 그 음란물을 전시한 다음에 본 사람 처벌하겠다. 이거는 범위 유발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범위 유발행위는 처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범행하는 걸 잡기 위해서 함정수사건, 유인사건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함정을 파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경찰이 주체가 돼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논란이 주체가 된 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홍보나 광고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만 말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동 음란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른 그 3자가 접속하거나 다운받을 때는 처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예. 법원에 영장 같은 거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영장 받으면 관계는 없죠. 아. 영장을 받기 전에 문제인데 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한다 그러면 영장을 내주질 않죠.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안 해야 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좀 바뀌었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논란이 예. 있지만은 지금 형사들이라든지 경찰관들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24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한결 쉬워지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효과가 본 거는 사실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지난 7월에 40대 가장이 만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그 사과는 정식은 받은 거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인터넷 띄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 없어서 그런데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2번 정도 만나기로 했는데 본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일 때문에 안 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이 말은 그렇게 하고 글은 썼지만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나타났어야 되죠. 면피용 위장사가. 그리고 면피용 위장사과도 많이 있는데 이건 하는 이유가 그런 반성이라든지 범행의 정황에 따라서 또 형량이 틀려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가해자 입장은 이것도 역시 술인데 예.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예.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 그런 적도 없고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고한 게 아니라 말은 했어요. 여성분이. 예. 예.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게 되면 예. 무고죄가 될 건데. 그렇네. 근데 그 당시 아마 수사기관에 확실하게 신고를 안 하고 주장만 하고 말한 것 같아요. 성추행이 당했다고 말만 하고 예.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았죠. 그렇죠. 처벌을 원해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 처벌 받거든요. 근데 요거는 피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냥 술 취해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술 취해서 지나간 사람한테 맥주를 권할 정도면 술 취한 건 맞아요. 여성분이. 예. 근데 그걸 안 받는다고 때리고 애인데도 소리 지르고 때리고 뭐 했다는 얘기는 술 취한 건 맞는데 만취냐 아니냐는 그거는 이제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죠. 예. 본인 얘기인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피해 당하신 분이 상해죄로 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해죄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경하게 받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합의하면 조금 떨어질 텐데. 당연하죠. 그 장량 간격이 되고 처벌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분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다.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분도 제대로 진술된 사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주냐 뭐 그런 입장 같아요. 그런 입장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합의를 하려면은 진실한
진솔한 반성이 있고 사과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없었던 거죠. 과거에는 뭐 술 먹고 한 것은 뭐 재판에서도 많이 참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